4월달 현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에 따라서 시장 파장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랠리가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월가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적이 시장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중동 우려와 인플레이션 재가속 상황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한 이후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해서 2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2.4%나 영국의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한 탓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을 하면서 선진국 모임인 G7과 비교해 2배 이상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IMF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서 2.7%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경기 부진이나 경기 침체 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른바 노 랜딩으로 경제 부흥을 이룰 거란 관측입니다. IMF는 G7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마저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0.9% 성장이 예상되고 영국은 지난해 정체 이후 0.5% 성장이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급격한 에너지난과 국방비 소요 등으로 인해서 0.2% 성장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모면하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로존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7% 수준으로 전망되고 유로존 전체 평균은 0.8%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대국으로는 인도가 꼽힙니다. 인도는 당초 6.5%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 높아진 6.8%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 강세장이 내년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내년 11월까지 6,15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역사적 강세장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스티븐 소토마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기술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강력한 강세장 신호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면서 역사적으로 12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증시가 향후 20%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차트 분석 결과 S&P 500 지수가 내년 8월까지 6,000선에 도달할 이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내년 11월까지는 6,150선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당분간 S&P 500 지수의 잠재적 지지 수준인 5,000선과 4,600에서 4,800 범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현재 5,051입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월가의 구루로 알려진 데이비드 브래디가 미국 증시 대폭락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브래디는 S&P 500 지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80% 이상 폭락을 해서 지난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데이비드 브래드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를 지적을 하면서 증시 조정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의식해서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증시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파산하는 기업들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상황에서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 이상 급락을 해서 3,500선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 폭락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대선 이후에 찾아올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가 결국 1000포인트까지 추락을 해서 지난 14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지우고 지난 201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버블 감별사로 불리는 헤지펀드 GMO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도 S&P 500 지수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향후 2차선까지 추락을 해서 5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거품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ETF로 여전히 막대한 투자금이 몰리면서 투자자들의 AI 반도체 관련주 사랑이 식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적어도 아직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는 걱정보다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의 추가 상승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AI 거품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반도체 ETF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닷컴 거품과 금융위기를 경고했던 베테랑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미국 증시가 현재 위험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은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하며 AI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AI 관련주가 극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투기적 거품이 낀 결과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주식시장 전망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누 바웨자 UBS 수석 전략가는 최근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겉보기에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상승장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거품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랜섬과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실현 마진, 잉여 현금 흐름, 기업 공개, M&A 활동, 옵션 시장에 보내주는 신호 면에서 당시와 지금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웨자는 AI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잉여 현금 흐름 등만 봐도 지금은 실현 가능한 주주 수익률에 기초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